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부산 KCC. 고양소노는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수비 중심의 탄탄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리그 중상위권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즌 평균 득실 마진은 근소하지만 최근 5경기 동안의 네트 레이팅은 리그 최상위권에 속하며 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박진철을 중심으로 한 골 밑의 안정감과 이정현, 이재도로 구성된 백코트 조합이 공수 양면에서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다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최승욱의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변수다. 그는 올 시즌 평균 26분 25초를 소화하며 외곽 수비와 리바운드 가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시즌 평균 6.1득점 3.3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그의 결장 시윙 수비와 로테이션 수비가 흔들릴 여지가 있으며 이 부분이 허운과 허운을 동시에 보유한 부산 KCC의 공격 라인을 상대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재도의 슈팅 감각이 살아나고 리바운드에서 새로 합류한 이기디우스 모츠카비추스가 높이와 활동력 면에서 가세한 만큼 소노의 전력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평가된다. 홈 경기의 느린 템포 속에서 상대의 속공을 제어하며 자신들의 리듬으로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부산 KCC는 직전 경기에서 엄청난 득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다. 허웅이 51득점을 기록하며 팀 전체가 흐름을 탔고 숀 롱과 허운의 득점 분배 또한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폭발적인 공격력 뒤에는 여전한 수비 불안이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 평균 89점대 실점은 그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공격이 잘 풀릴 때는 상대를 몰아붙이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실점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는 최준용이 복귀 준비 중인 만큼 그가 출전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리듬을 찾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KCC의 로테이션 수비가 완전히 정비된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허운의 경기 조율과 허웅의 외곽 감각, 숀 롱의 인사이드 공격이 중심축을 이루는 다이내믹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양소노 입장에서는 수비 효율을 지키면서도 공격 전개 속에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노리는 타이밍 싸움을 이겨야 승산이 생긴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상승세의 수비팀과 고득점 경향의 공격팀이 만나 만들어낼 균형의 흐름이 관건이다. 고양소노는 홈에서 페이스를 안정시키며 수비에서 일관된 에너지와 리바운드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부산 KCC는 빠른 공격 템포와 강력한 일선 드리블 돌파로 소노의 하프코트 수비를 흔들려 할 것이다. 승패를 가를 요인은 결국 수비의 안정성과 세점슛 성공률의 균형에 달려 있으며 소노가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페이스를 통제한다면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리듬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이 높은 공격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팽팽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중후반 이후 집중력 싸움에서 소노의 수비 완성도와 세밀한 공격 전개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오버 양상 속 고양 소노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하나은행. 삼성생명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규 시즌 20경기에서 9승 11패의 성적을 거두며 중위권에서 밀려났고 특히 홈에서 3승 7패로 리그 최하위 수준의 효율을 드러내고 있다. 평균 득점 62.4점에 그치고 실점은 66.1점으로 수비력 역시 공격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경기로 범위를 좁히면 공격 효율 지표가 더욱 하락해 경기당 평균 59득점에 머물렀고 페인트존 내 마무리와 외곽 성공률이 동시에 떨어졌다.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득점 생산성 저하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박스아웃 미흡으로 인한 세컨 찬스 실점도 빈번했고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리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확실한 슈터 라인의 존재감 부재로 인해 페이스를 높이지도 못하는 이중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안정적 볼 이동과 세컨 패스 결정력 개선이 절실하며 수비 전환의 집중력이 경기 중반 이후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다. 경기 주도권을 줄 순간이 오더라도 마무리 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하나은행은 시즌 내내 꾸준한 경기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15승 5패로 리그 선두권을 다투며 원정에서도 8승 2패로 강한 경쟁력을 증명했다. 평균 득점 67.3점, 실점 61.3점으로 공수 양면의 균형이 매우 뛰어나다.
최근 5경기에서는 70점에 가까운 득점을 올리며 리그 평균 이상을 안정적으로 상회했다. 특히 외곽 공격의 효율이 상승하면서 페이스 조절 능력에서도 여유를 보였다. 하나은행은 공격 효율이 약 109.5에 달하며 수비 효율의 안정성까지 유지되어 상대에 따라 전술 유연성이 매우 넓다. 하이포스트 연계 후 코너 라인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정착되며 공격 완성도가 높아졌고 리그 평균보다 느린 속도의 경기에서도 안정적 득점을 이어가고 있다. 세트마다 일정한 패싱 템포를 유지하면서 경기 후반에도 체력 소모가 덜한 점이 장점이다. 무엇보다도 경기 전체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는 수비 전략이 완비되어 있어 상대의 전술적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양팀의 최근 페이스를 고려하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의 낮은 득점 효율과 최근 홈 경기에서의 실점 집중 양상은 하나은행의 체계적인 공간 활용 앞에서 다시 약점으로 드러날 공산이 크다. 하나은행은 원정 경기에서도 일정한 리듬을 잃지 않으며 수비 밸런스가 경기 후반까지 견고하게 유지된다. 양팀의 득점 속도와 흐름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경기 총득점은 제한적 범위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템포보다는 수비 중심의 공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결국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하나은행의 득점 효율이 앞서면서 경기 흐름을 확실히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 양상 속 용인 삼성생명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 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오케이저축은행 대 KB손해보험. 오케이저축은행은 외국인 미들 젤베 가지아니의 시즌 개막 전 피로골절 이탈 이후 여전히 미들라인 안정감 부족을 안고 있지만 후반기 들어 디미트로프와 세터 이민규를 중심으로 공격 밸런스를 회복하며 홈에서의 경기력은 유지되고 있다. 신영철 감독이 미들 높이 대신 레프트와 라이트 화력을 전술 중심으로 두면서 디미트로프의 클러치 공격이 사실상 팀의 득점 흐름을 결정짓는 구조다. 차지와는 서브에서의 멘탈 불안 요인이 남아있으나 공격 점유율 관리와 로테이션 운영에서 기복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인다. 홈 경기에서의 효율적 서브 조직과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통해 최근 경기력의 방향성을 잡고 있으며 실책 관리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후반기엔 듀스 세트에서도 집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구조는 젤베 가지아니의 이탈로 약화된 중앙 블로킹 문제를 전위 방어와 유기적 로테이션으로 보완하려는 팀 전술 운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아시아쿼터 선수 야쿱의 팀 이탈로 인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레프트 라인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야쿱은 다득점뿐 아니라 리시브 안정성에도 기여하던 자원이었으나 대체 선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독 대행 하현용이 라인업을 재편하고 있다. 기존 임성진의 폼이 떨어지며 2005년생 윤서진과 홍상혁이 번갈아 출전하고 있으나 공격 완성도에서 아직 불안 요소가 크다. 결국 공격 루트는 비에나와 나경복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득점 집중도가 높아지며 전반적 패턴 예측이 쉬워지는 단점이 생겼다. 비에나는 최근엔 고득점 경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리시브 체계가 흔들릴 때는 팀 전체 사이드 블로킹 리듬이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한다. 야쿱의 결장 이후에는 서브 득점은 유지되고 있으나 블로킹 효율과 랠리 유지 능력이 떨어지며 세트 중후반에 리드를 내주는 경우가 잦아졌다. 강팀을 상대로는 순간 화력이 살아날 때 세트를 빼앗는 장면도 만들어내지만 유지력이 떨어질 때는 연속 실점으로 흐름을 빼앗긴다. 이 경기는 홈코트 강세를 유지하는 오케이저축은행의 연계 조직력과 KB손해보험이 야쿱 부재 속에서 비에나, 나경복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 초반부터 범실 억제와 리시브 안정화를 통해 세트 주도권을 잡는다면 KB손해보험의 블로킹 대응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이 강한 서브와 전위 집중 블로킹으로 OK의 사이드 루트를 묶는다면 풀세트 접전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전력 균형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오케이저축은행이 홈 경기에서 세트 내 공격 효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상대의 일시적 저항을 넘길 확률이 높다. 디미트로프와 이민규의 후위 리듬이 일정하게 형성된다면 득점 루트 다양화로 이어질 전망이며 총점 흐름은 상대의 블로킹 대응이 늦어지는 구간이 잦아지며 득점 교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버 양상 속 오케이저축은행의 승리와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홈팀 승. 네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현대건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중반 이후 하이볼 효율 개선을 핵심 과제로 삼으며 전술적 다듬기를 이어가고 있다. 고예림의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복귀 지연은 여전히 전력 구조에 일정한 제약을 남기지만
팀은 이미 시즌 대부분을 그녀 없이 치러오면서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구축했다. 박정아와 외국인 자스민이 공격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오은채와 이한비가 측면 지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감독이 강조한 하이볼 효율 상승을 목표로 한 전술 수정이 실제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공격 효율이 리그 후반부 들어 눈에 띄게 상승했다. 다만 리시브 성공률과 디그 성공 빈도는 여전히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공격 집중형 구조 속에서도 수비 전환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홈 경기에서는 박정아의 결정력과 세터의 빠른 템포 조율이 맞물리며 공격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어 특히 하이볼 전개에서의 과감한 선택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건설과 같은 수비 중심팀을 상대로도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보장한다. 현대건설은 정지훈의 시즌 아웃으로 인해 팀 공격 밸런스가 무너졌고 핵심 외국인 카리가 무릎 상태 관리에 들어가면서 장시간 출전이 어렵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시즌 정지훈이 담당했던 후위 공격과 리시브 기여도가 높았던 만큼 팀은 자연스럽게 양효진과 자스티스, 이예림을 중심으로 볼 분산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주력 라인의 화력 자체가 전성기 대비 다소 떨어지며 강한 공격보다는 서브와 수비 집중을 통한 역전 흐름에 의존하는 경기 운영이 뚜렷하다. 서브 득점 생산력이 준수해 경기 내 흐름 전환에는 강점을 드러내지만 득점 루트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이 강점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다. 최근에도 카리의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점수 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잦으며 수비 집중력이 높아도 공격 결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대건설은 현재의 구성이 리시브 디그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합하지만 강한 공격 라인과 맞붙을 때는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대응력이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을 살펴보면 페퍼저축은행이 홈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확실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시즌 중 3차례 이상 승리를 거둘 만큼 경기 운영 면에서 우위를 점했다. 현대건설은 수비 전환과 서브로 흐름을 가져가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주요 득점원이 빠진 상태에서 장기 랠리 구간에서의 효율이 낮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공격 중심 운영 속에서도 점차 하이볼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어 상대의 수비벽을 뚫을 수 있는 패턴 다양성을 확보했다. 경기의 분위기는 다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트 간 득점 폭이 크지 않은 팽팽한 흐름 속에서도 일정 이상의 총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최근 맞대결의 흐름과 전력 구성의 균형을 고려하면 오버 양상 속 페퍼저축은행의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